교인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목회 현장을 지키다 순교한 고 김상현 목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투자하는 시대, 깊어지는 기독인들의 주식 투자 고민과 청지기적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구TV 간증 토크쇼 아버지 나의 아버지 16회에서는 따라하는 기도 사역으로 알려진 장재기 목사가 출연해 신앙과 가족, 사역의 여정을 나눕니다. 30년 동안 뉴욕 한인교회를 찬양으로 섬겨온 뉴욕 장로 성가단이 감동의 하모니로 지역사회를 울렸습니다. 구TV와 연동교회, 월드비전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인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목회 현장을 지키다 순교한 고 김상현 목사. 그의 삶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순교 신앙의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 이후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며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향했지만 김상현 목사는 교인들과 교회를 지켰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고 신사참배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김 목사는 해방 이후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끝내 순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9년 예장통합교단이 공식 인정한 첫 번째 순교자로 추서됐습니다. 오는 14일 통합총회 순교자 기념주의를 앞두고 열린 순교 순직자 기념예배에서는 고 김상현 목사의 외손녀 김순미 장로가 참석해 외조부의 삶과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긴 양떼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랴 하시며 양떼를 지키시다가 평안북도 철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며 숭고한 피와 눈물을 이 땅에 쏟으셨습니다. 김 목사를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강요와 6.25 전쟁에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300여 명의 순교자가 등재돼 있습니다. 총회는 폭력과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그 정신을 평화와 화해의 가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은 바로 순교자들이십니다. 이 순교자들의 순교 신앙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순교자들. 한국교회는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참여할 만큼 주식 투자는 이제 보편적인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본 증식 이면에 자리한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은 교회 안 성도들에게도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지나친 물질주의를 경계하고 얻은 수익을 사회적 약자에게 흘려보내는 청지기 정신의 대안을 고민하는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000 전망을 내놓은 데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나서지 못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투자에 참여한 기독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가라는 신앙적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주식 열풍과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주식, 생각하면 마땅히 다룰 주제죠. 발제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투자에 대한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 윤리적 성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주식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죄책감이 드는데 아무래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중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한쪽은 수익을 내고도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투자하지 못한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투자 수익을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투자 수익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바나바 기금에 사용하거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희년은행 같은 대한금융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에 나는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식 투자의 어떤 아주 순진한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살리는 것이 충분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을 탐욕과 두려움의 공간이 아닌 맡겨진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청지기적 실천의 장으로 바라보는 기독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간증 토크쇼 아버지 나의 아버지 16회에서는 따라하는 기도 사역으로 알려진 장재기 목사가 출연해 신앙과 가족, 사역의 여정을 나눕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집안에서 자란 장 목사는 가족의 반대 속에서도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또 불안과 불면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기도문과 기도 영상을 전하는 그의 진솔한 마음가짐도 방송을 통해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었는데 이제 그 형제가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그렇죠. 네,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 이제 이 기도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전하는 장 목사의 감동적인 간증은 11일 오전 10시와 12일 오후 3시, 16일 밤 11시 10분 구티비에서 방송됩니다. 30년 동안 뉴욕 한인교회를 찬양으로 섬겨온 뉴욕 장로 성가단이 감동의 하모니로 지역사회를 울렸습니다. 찬양을 넘어 선교와 나눔까지 실천한 이번 연주회는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울림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욕지사 김은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장로성가단 창단 30주년 기념 제20회 정기 연주회가 지난 6월 7일 주일 저녁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본당을 가득 메운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수많은 청중은 찬양 소리 속에서 깊은 은혜와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단원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장중한 하모니는 청중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곡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감동의 박수와 아멘의 화답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뉴욕 이민사회와 교계를 찬양으로 섬겨온 뉴욕 장로성가단의 송윤섭 단장은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30년을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의 30년도 우리 뉴욕 장로성가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더욱더 발전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모든 분들께 우리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장로성가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주회의 대미는 이날 참여한 단체들과 뉴욕 장로성가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 연합 합창이 장식했습니다. 모든 찬양대원들이 하나 되어 온 맘 다해 부른 마지막 피날레 곡은 주 예수 산소망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찬양의 자리를 지켜온 뉴욕 장로성가단. 지금은 깰 때라라는 외침처럼 이들의 찬양이 뉴욕을 넘어 이 세대를 영적으로 깨우는 거룩한 종소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구티비와 연동교회, 월드비전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월드비전과 연동교회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한 봉사와 사랑 나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귀한 일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는 연단이 있겠지만 그런 사역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그 사역에 많은 이들이 함께 주의 복음과 또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저희들이 잘 펼쳐졌습니다. 구티비는 해외 봉사 현장에 제작진을 파견해 사랑 나눔 활동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또 구티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의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새 기관은 다음 달 르완다 우부메 지역에서 식수위생 개선 활동과 교육 여건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전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전주 장동교회에서 선교와 구제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는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품과 직거래로 공급된 농산물 등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정말 다 함께 기뻐하면서 동참해 주셨거든요. 참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연합회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해외 선교사 후원과 농어촌 미자립 교회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구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도바울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기업 카다시 바른체형 통증연구소가 전남 무안 일로중앙교회에서 지역 어르신 80여 명을 위한 체형 교정과 통증 완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섬김에 나선 임직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가운데 봉사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열매도 맺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수사본부는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모두 27명이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의 핵심은 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한편 직원들의 업무 태만 등 단순 실수인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낮출 때 공식 회의 없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회의록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의 전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외환 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이익을 얻거나 시장 안정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관계기관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기념관이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6.25 전쟁이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소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항미원조는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공군의 6.25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국의 선전 표현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쟁기념관은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을 중단했고 국방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카카오지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9일 조합원들이 업무를 멈추는 로그오프 데이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처벌 조항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겪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학교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국어 역량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학업 격차를 더 확대하는 양상도 확인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미군 헬기 추락 사건을 발단으로 현지 시간 10일 강력한 보복과 재보복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영내 미군 기지를 전면 겨냥했습니다. 위태롭던 휴전이 깨지고
연합전력의 대규모 화력이 쏟아지면서 중동 전역에 다시 한번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강력한 연합전선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회담 발표문에서는 양측 모두 비핵화라는 표현을 완전히 배제해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중국과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침묵을 통해 사실상 영구적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인정받으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스페인 순방 중인 현지 시간 9일 바르셀로나 대성당을 찾아 지역 정체성을 존중하는 카탈루냐어로 강론을 펼쳐 수천 명의 신도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교황은 전날 마드리드 의회 연설에서도 국가의 도덕적 위대함은 이민자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다양성 존중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현지 시간 9일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할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는 3년치 재원으로 여야의 장기 교착 상태를 끝내고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고 자평한 반면 민주당은 납세자의 세금이 대규모 추방기구에 잔혹하게 쓰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장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크림반도의 에너지 시설과 철도 인프라를 현지 시간 9일까지 연일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미콜로데즈카야 석유기지와 페오도시아 항구의 터미널 등 러시아군의 핵심 연료 공급망을 무인기와 순항미사일로 집요하게 유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크림반도 전역에 심각한 연료난이 발생해 배급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주민들이 휘발유 사재기에 나서는 등 러시아의 약한 고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 전북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등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다시 조금씩 더워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8도, 광주 26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순교자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신앙을 지키다 희생된 수백 명의 순교자들이 이름을 남기며 오늘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데요. 자신보다 더 큰 가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